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스위스 루체른 여행 계획을 한번 같이 세워보려고 합니다. 네, 여행 블로그부터 전문가 추천, 또 실제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까지 자료가 정말 풍성한데요. 맞아요. 저희 목표는 단순히 명소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 정보들을 엮어서 여러분만의 완벽한 이야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선택지들을 딱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네, 류체르는 정말 중세의 낭만적인 도시 풍경이랑 알프스의 그 장엄한 자연, 이 두 가지 얼굴을 모두 가진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류체른을 만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몇 가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더라고요. 아, 갈림길이요? 네, 오늘 저희는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각 선택지가 어떤 다른 경험으로 이어지는지 자료들을 근거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선택의 순간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루체른에 도착한 첫날, 구시가지, 그 알트슈타트에서 여행을 시작하는 건 거의 공식과도 같죠? 그렇죠.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역시 카펠교, 그리고 그 옆에 팔각형 바서투름일 텐데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다리라니 그 자체로 상징성이 엄청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바서투름이 과거에는 감옥이자 고문실, 심지어 기록 보관소로도 쓰였다는 사실을 알면 다리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정말요? 네,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어두운 역사가 오히려 그 공간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의견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의견이죠? 한 여행 블로그에서 카펠교보다 조금 더 상류에 있는 슈프루이어교가 진짜였다고 말하더군요. 아, 진짜라니요. 카펠교가 워낙 압도적인 랜드마크인데 그보다 더 좋았다는 건가요? 네, 그런 뉘앙스였어요. 카펠교는 늘 인파로 붐벼서 온전히 다리를 감상하기가 좀 어렵지만 슈프로이어교는 훨씬 한적해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 특히 다리 지붕 아래에 죽음의 무도라는 그림이 걸려 있는데요. 흑사병이 돌던 시절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그림들을 보면서 다리를 건너는 경험이 아주 강렬했다고 합니다. 와, 그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은 이거군요. 네, 수많은 사람과 함께 루체른의 상징적인 풍경 사진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한적한 곳에서 중세시대의 예술과 철학을 마주하며 사색에 잠길 것인가? 저는 후자 쪽에 마음이 확 기우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구시가지를 더 깊이 있게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은 무제크 성벽에 오르는 거예요. 아, 성벽이요? 네, 13세기에 지어진 요새의 일부인데 9개의 탑 중에서 4개가 일반에 개방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치트탑은 루체른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매시 정각 1분 전에 먼저 울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대요. 재밌네요. 성벽을 따라 걸으면 구시가지 지붕들이랑 루체른 호수, 저 멀리 알프스까지 한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꽤 멋진 경험일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서 실용적인 팁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어요. 한 여행자가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걸었더니 내리막길이라 훨씬 수월했다고 조언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행 중에 체력 아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걷다 보면 슬슬 배가 고파질 시간인데 점심 식사 장소도 고민이겠어요. 아, 중요하죠. 자료들을 보니 로이스 강변에 있는 레스토랑들이 많이 추천되던데요. 단순히 맛집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건 단순히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게 아니라 첫날 오후의 분위기 전체를 결정하는 선택이라고 봐야 해요. 아하,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라트하우스 브라워라이는 역사적인 시청 건물에 있는 양조장 레스토랑이거든요. 네. 여기를 선택하면 왁자지껄한 비오올 분위기 속에서 직접 만든 맥주랑 휘니첼 같은 음식을 맛보면서 루체른의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식당 선택이 곧 경험의 선택이 되는 거군요. 그럼 다른 옵션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반면에 피슈테른이라는 곳은 유서 깊은 길드하우스 안에 있어요. 좀 더 고풍스럽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현대적인 스위스 요리를 맛보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죠. 그렇군요. 또 다른 곳인 레스토랑 쉬프는 이름처럼 오래된 증기선 위에 있어서 강 위에서 식사하며 독특한 낭만을 즐길 수도 있고요. 배를 든든히 채운 오후에는 빈사의 사자상을 보러 가야죠. 네, 빼놓을 수 없죠. 이 조각상에 얽힌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프랑시 혁명 때 희생된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요? 맞아요. 마크 트웨인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감동적인 바위라고 표현했죠.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죽어가는 사자의 그 고통스러운 표정이 바위에 너무나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어서 그냥 기념사진만 찍고 지나칠 수가 없는 깊은 울림을 주죠. 그렇죠. 여기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코스로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됩니다. 네. 하나는 푸니큘라를 타고 샤토 귀치라는 고성 호텔에 올라가 칵테일 한 잔과 함께 루체렌의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하는 로맨틱한 코스고요. 상상만 해도 멋지네요. 다른 하나는 뭔가요? 날씨가 굳거나 좀 더 활동적인 경험을 원한다면 스위스 교통박물관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아, 교통박물관이요? 네, 유럽 최고의 교통박물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 단순히 전시만 해놓은 게 아니라 직접 조종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고 우주 탐험이나 초콜릿 어드벤처 같은 테마관도 있어서 어른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구시가지의 매력도 엄청나지만 솔직히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설렜던 건 역시 알프스 산들이었어요. 그렇죠. 사진만 봐도 숨이 멎을 것 같던데 막상 계획을 세우려니 여기서 가장 큰 고민이 시작되더군요. 바로 악마의 산 필라투스냐, 산들의 여왕 리기냐 하는 문제요. 네, 루체른 여행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행복한 고민이죠. 맞아요. 먼저 필라투스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용이 살았다는 전설 때문에 악마의 산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이름부터 뭔가 스릴 넘치지 않나요? 그러네요. 필라투스를 가장 완벽하게 경험하는 방법으로 모든 자료가 이구동성으로 골든 라운드 트립을 꼽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코스인가요? 루체른에서 유람선을 타고 알프나흐슈타트로 이동해서 거기서 산악열차를 타고 정상에 오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와 곤돌라를 타고 크리엔스라는 마을로 내려온 뒤 버스를 타고 다시 루체른으로 돌아오는 원형 코스입니다. 배, 산악열차, 케이블카, 곤돌라, 버스까지 다 이용해보는 거죠. 와, 종합 선물 세트 같네요. 특히 그 산악 열차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열차인데 최대 경사가 무려 48도에 달해요. 잠시만요. 48도요? 와, 그게 어느 정도 경사인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거의 절벽을 기어오르는 느낌이죠. 자료에 나온 여행자들 후기 중에 이걸 탔을 때 생생한 묘사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어요. 한 여행자는 창밖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을 보고 올라가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했더라고요. 하하, 또 다른 분은 열차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막 솟구치는 것 같아서 짜릿했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이 열차는 겨울에는 운행을 안 하니까 5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가야만 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특별한 경험이겠네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팁을 발견했어요. 오, 한 여행자가 이 골든 라운드 트립을 역방향으로 하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더라고요. 보통은 유람선에 먼저 타는데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크리엔스로 가서 곤돌라랑 케이블카로 먼저 정상에 오르라는 거죠. 오, 그 이유가 뭔가요? 프레크멘테크라는 중간역에 여름 터보건, 그러니까 루지를 탈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아, 루지요. 네, 이분이 이걸 타려고 오전 9시 35분에 도착했는데 15분쯤 지나니까 단체 학생들이 몰려와서 순식간에 줄이 엄청나게 길어졌다고 해요. 오전에 산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오후에 느긋하게 유람선을 타는 게 신의 한 수였다고 하더군요. 와, 정말 똑똑한 전략이네요. 이런 게 진짜 꿀팁이죠? 여행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소수 의견도 있었어요. 어떤 여행자는 이 골든 라운드 트립이 너무 완벽하게 짜여 있어서 마치 잘 만든 관광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탄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관광 컨베이어 벨트라니 뭐랄까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니기산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어요? 정확해요. 산들의 여왕이라는 별명처럼 좀 더 우아하고 고전적인 느낌이죠. 네. 니기산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접근성, 둘째는 가성비예요. 가성비요. 네, 특히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자에게는 거의 완벽한 선택지인데 루체른에서 출발하는 유람선부터 비치나우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산악열차까지 전부 무료거든요. 추가 비용이 전혀 안 들어요. 와, 그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스위스 교통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치나우에서 타는 산악열차는 1871년에 개통한 유럽 최초의 산악열차예요. 아, 최초요. 네, 필라투스의 열차가 짜릿한 스릴을 준다면 리기산의 빨간색 클래식 열차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풍경을 보면서 천천히 정상에 오르는 낭만을 선사하죠. 경험의 결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리기선에는 필라투스에는 없는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자료 보면서 정말 여기 가야겠다 싶었던 곳인데 바로 리기 칼트바트 미네랄 베스앤스파요. 맞아요. 산 중턱에 있는 온천인데 알프스 봉우리들을 병풍처럼 두르고 따뜻한 야외풀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어요.
와, 상상만 해도 환상적이지 않나요? 특히 하이킹으로 지친 몸의 피로를 풀면서 동시에 잊지 못할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니 이보다도 완벽한 조합이 없죠. 한 여행자는 신선 노름이 따로 없었다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이네요. 필라투스와 리기,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명확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기준은 꽤 명확해져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산악 열차, 짜릿한 액티비티,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한 역동적인 여행을 원한다면 뭐랄까 모험가 타입으로 필라투스가 정답입니다. 네, 모험가 타입. 반면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활용해 비용을 아끼고 싶고 유유자적한 유람선과 클래식한 산악열차의 낭만, 그리고 알프스를 보며 즐기는 온천의 여유를 원한다면 휴양가 타입으로 리기산이 최고의 선택이 될 거고요. 아, 명확하네요. 네, 여러분의 여행 스타일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굵직한 계획들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아주 현실적인 정보들도 짚어봐야죠. 먼저 루체른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자료는 6월 중순에서 9월 중순을 추천해요. 날씨가 따뜻하고 하이킹하기에 가장 좋으니까요. 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연중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작은 우산이나 방수 자켓은 필수품이라고 조언하네요. 아, 그렇군요. 반면 12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은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거나 아늑한 크리스마스 마켓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좋고요. 스위스 여행의 성패는 교통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역시나 스위스 트래블 패스가 가장 많이 언급되네요. 네, 거의 만능 치트키에 가깝죠. 기차, 버스, 유람선을 정해진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탈 수 있고 500개가 넘는 박물관 입장도 무료예요. 와우. 오늘 살펴본 산 중에서는 리기산은 100% 무료, 필라투스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개별 티켓을 일일이 구매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다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행자들의 또 다른 큰 고민, 바로 돈 문제요. 스위스 프랑으로 환전을 얼마나 해가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자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했어요. 스위스는 신용카드 결제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전체 여행 기간 동안 비상금으로 한 50 스위스 프랑 정도의 현금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오, 정말요? 네, 심지어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카드 결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 환전 스트레스는 크게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스위스의 악명 높은 물가, 특히 외식비를 아낄 수 있는 팁도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바로 쿱이나 미그로스 같은 대형마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 마트요? 네, 스위스의 레스토랑 음식값은 정말 비싸지만 마트의 식료품 가격은 비교적 합리적이거든요. 특히 마트에서 파는 구운 치킨이 가성비와 맛 모두 훌륭하다는 칭찬이 자자했어요. 오, 그거 좋은 팁인데요. 많은 여행자들이 점심은 마트에서 신선한 샌드위치나 샐러드, 구운 치킨으로 간단히 해결하고 아낀 비용으로 저녁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식사를 즐기는 방식을 추천하더라고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루체른 여행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여러분은 루체른의 역사적인 도심과 장엄한 알프스를 균형 있게 즐길 수 있는 이틀간의 완벽한 계획,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릴 수 있는 여러 선택지들을 갖게 되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분석을 통해 얻은 핵심 전략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인파를 피하기 위해 산악 일정을 역방향으로 짜는 기지를 발휘하고 스위스 트래블 패스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며 특별한 미식 경험과 실속 있는 마트 식사를 조화롭게 즐기는 것. 네. 이게 바로 자료들이 말해주는 현명한 루체른 여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루체른 시내를 구경하고 당일치기로 필라투스나 리기산을 다녀오는 코스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루체른을 거점으로 삼아 완전히 다른 결의 스위스를 경험해 본다면 어떨까요? 자료에 아주 짧게 언급된 베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페기스요? 네, 리기산으로 가는 유람선이 잠시 멈추는 작은 마을인데 차 없는 마을로 지정되어 있고 지중해처럼 온화한 기후 때문에 고급 웰니스 휴양지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산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대신 관광객들로 붐비지 않는 고요한 호숫가 산책로를 걸으며 저 멀리 위풍당당한 산을 올려다보는 하루는 여러분의 스위스 여행에 또 어떤 다른 의미와 이야기를 더해줄까요?